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의 재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성수동 뒷골목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건. 날씬한 여성 한 명이 건달 무리를 순식간에 제압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죠. 포장마차 아주머니를 괴롭히던 조직 폭력배들. 그들 앞에 홀로 나선 한 여성. 그리고 순식간에 뒤바뀐 상황.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토록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성수동 뒷골목, 포장마차 불빛이 반짝이던 그 시간이었죠.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범한 금요일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달 같은 남자 3명이 포장마차 아주머니 앞에 버티고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앞치마를 꽉 쥐고 떨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야 할머니, 자릿세 안 낼 거야 말 거야? 그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다 냈는데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문신과 험악한 표정을 보니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사복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고요. 저는 처음엔 그냥 자리를 뜨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죠. 실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없고 거침도 없었어요. 여기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건달들은 그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아가씨, 여기가 어딘지 알고 나대는 거야? 한 명이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 괜히 나섰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 눈빛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즉시 그만두시고 가세요. 건달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유지안이라고 소개했을 때의 일을 말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느껴졌죠. 마치 강철 같은 의지력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지안입니다. 그녀가 말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명백한 공갈과 협박이에요. 키 167cm 정도의 그녀가 덩치 큰 남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를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 골목 끝 분식집에서 혼자 우동을 먹는 모습을 봤거든요. 항상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런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이런 상황에서 나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야 아가씨, 진짜 정신없나? 그 건달 중 하나가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덩치도 크고 팔뚝에 문신도 가득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유지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협박과 폭행 예비, 업무방해까지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녀의 말에 법률 용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이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말투며 자세며 모든 게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특히 그 침착함은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지랄하는 거야?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들린 건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비명이었어요. 눈을 떠보니 그 큰 덩치의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팔을 비틀린 채로 말이죠. 유지아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방금까지 위협적이던 건달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유지안의 손놀림은 너무나 빨라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으악, 팔이 부러질 것 같아?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유지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봤어요. 관절이 탈구되거나 골절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인대가 늘어났을 뿐이에요. 나머지 두 명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야, 너 뭐야? 경찰이야?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신분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유지안이 담담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저지른 일은 모두 불법 행위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촬영하려는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형님, 우리 그냥 가요. 가장 어려 보이는 놈이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지안이 그를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께 사과부터 하세요. 그 말에 건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감히 반발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죠.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떨리던 손으로 앞치마를 정리하시며 고맙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건달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는 했죠. 유지아는 그제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건달들은 대답 대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유지안에게 쏠려 있었어요. 도대체 이 여성의 정체가 뭘까 하는 호기심으로 말이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어젯밤 일이 대서특필되어 있었거든요. 성수동 사복 여전사, 조폭 제압한 미스터리 여성 같은 제목들이 넘쳐났어요. 누군가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난리였죠. 저 여자 누구야? 완전 멋있다, 액션 영화 같아,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유지안의 정체를 밝혀낸 거였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국방부 직할 특수부대 소속 중령. 그것도 예편을 앞둔 베테랑이었어요. 20년 넘게 군복무를 해온 직업 군인이었던 거죠. 각종 특수임무와 해외 파병 경험이 풍부한 진짜 전문가였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
그녀가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군인은 군복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벗었을 때도 국민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인터뷰어가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자 유지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위험보다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셨고 제가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언론에서는 그녀의 군 경력도 자세히 보도했어요. 각종 훈장과 포상을 받은 모범 군인이었죠. 특히 민간인 구조와 관련된 공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동료 장교의 증언도 나왔어요. 유지한 중령은 항상 진짜 강함은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녀가 그토록 침착하고 확신에 찼는지를 말이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극복해온 진짜 프로였던 거예요. 저는 유지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성수동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시민들을 도왔던 은인이었죠. 한 고등학생이 익명으로 보낸 제보가 시작이었어요. 저는 3년 전 화재 사고에서 그분에게 구조받았습니다. 그 학생의 편지를 읽고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죠. 2021년 겨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5층에 갇힌 초등학생을 구조한 사람이 바로 유지안이었어요. 당시 휴가 중이던 그녀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였죠.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혼자서 올라가셨어요.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내려오시는데 등에 화상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3년 동안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 생명의 은인을 꼭 찾고 싶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유지안이었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죠. 비슷한 제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준 길 잃은 치매 어르신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일, 학교폭력 당하는 학생을 도와준 일까지. 모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도움만 주고 떠났던 거예요.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기자가 묻자 유지아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할 게 없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영웅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화려한 액션이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서는 것. 그게 진짜 용기겠구나 싶었죠. 포장마차 아주머니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이 골목이 안전해졌어요. 그동안 무서워서 장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 성수동 골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으슥하고 무서웠던 곳이 이제는 활기차고 따뜻한 곳이 되었거든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주민들의 태도였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이웃들이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요즘 골목이 안전해져서 좋네요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 지구대에서도 순찰을 늘렸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했죠. 매일 저녁 2~3명씩 돌아가며 골목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우리도 유지한 중령님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야죠. 방범대장으로 나선 김대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골목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장사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어요. 유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용감한 여성분이 자주 오시던 곳이죠? 라고 묻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유지안이 다시 골목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죠. 예편식을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본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은희님. 아주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덕분에 이 골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유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주머니가 더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장사하세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죠. 그날 저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유지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주민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로 도우며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날 골목에서 한 소녀를 봤습니다. 여고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멀찍이 서 유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무척 진지했죠. 뭔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정하은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그 아이는 그날 이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유지안 중령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은이가 부모님께 말했을 때 처음엔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군대는 너무 힘든 곳 아니니? 어머니가 걱정하셨죠. 하지만 하은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클 거예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부모님도 결국 지지해 주셨다고 해요. 하은이는 대학 입시에서 ROTC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면접 때 면접관이 물었죠. 왜 군인이 되려고 하나요? 하은이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면접관들이 감동받을 만큼 진정성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후에도 하은이는 꾸준히 준비했어요.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리더십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유지안 중령님처럼 되려면 몸도 마음도 강해야 해요. ROTC 훈련 과정에서도 하은이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힘든 훈련을 할 때마다 유지안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해요. 저분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강해지셨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동기들 사이에서도 하은이는 특별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하은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졸업을 앞두고 하은이는 성수동 골목을 다시 찾았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저도 이제 진짜 군인이 됩니다. 유지안 중령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또 다른 영웅을 만들어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몇 년이 지난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하은이 소위로 임관해서 신병교육대 교관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최우수 성적으로 말이죠. 하은이의 첫 훈시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병들 앞에서 한 첫마디였어요. 주먹이 세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신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듣던 딱딱한 훈시와는 다른 울림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유지안 중령님이라는 분이죠. 하은이는 그날 성수동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신병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분은 힘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셨죠.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입니다. 훈시가 끝난 후 한 신병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관님, 저희도 그런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여러분을 진짜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하은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오늘 처음으로 후배들에게 유지한 중령님 이야기를 했다. 그분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제 새싹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진짜 영향력이겠구나. 시간이 더 흘러 하은이의 제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군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역시 같은 정신을 이어받았죠. 강함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성수동 골목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가끔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해결했죠. 유지안이 심어준 용기의 정신이 공동체 전체에 뿌리내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지안 본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예편 후 그녀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어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선택한 거죠.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미션은 계속되고 있어요.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액션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용기들, 그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성수동 골목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어요. 정하은 소희처럼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전해주고 있죠. 유지안이 그날 밤 보여준 건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 나서는 용기,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조용한 희생 정신이었어요. 그게 진짜 강함이었던 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때 유지안처럼 정하은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녀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이거였어요.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 말이에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강한 그녀의 이름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지안, 그 이름처럼 정의를 지키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